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백신 개발 중단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장중에 전해진 존슨앤존슨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던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고, 물론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사줘서 약보합에 끝나기는 했지만 시장이 지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 개발 중단에 이어서 어제는 엘리릴리 컴퍼니의 치료제 개발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 시장이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유럽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다시 봉쇄를 한다, 폐쇄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이 백신 개발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속속 중단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존슨앤존슨과 릴리 모두 약 한 2%의 그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이 주가 하락이 존슨앤존슨과 릴리 컴퍼니는 한 2% 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회사들은 아마 여행에 관련된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인 그 로얄 캐리비안의 주가는 어저께 자그마치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면 마음이 좀 안정되어야 백신이라도 있고 또 아니면 치료제라도 있고 이래야 여행을 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그 여행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2단계에서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노랑풍선이라던가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주식들이 그 어떤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이폰에 대한 아이폰 12에 대한 출시였습니다. 아이폰 12 출시로 애플의 주가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어저께는 이제 이벤트가 종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지 어제는 2.65% 마감을 하면서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주가가 마이너스 2.6% 되었다는 것은 이벤트 효과를 어느 정도 반영했으니까 이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애플의 주가가 빠지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13, 14일 날로 정해져 있는 아마존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이 아마존에 관련된 이벤트에도 어저께 아마존 주가가 큰 폭의 상승폭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었고, 어저께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출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5G였습니다. 5G. 아이폰이 5G를 채용한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5G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종목들을 일일이 다 열거드릴 수는 없고요. 이동통신 기술은 보통 10년 주기로 이렇게 점프업을 하는데, 지금 4G에서 5G, 사실 5G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5G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5G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의
5G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뭐 아직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5G가 굉장히 좋다거나 이런 느낌은 받지 못하고요. 뭐 그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약 15%만이 전체 시간의 15% 정도를 5G를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5G 기술은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5G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렇게 그 아이폰이 5G를 채택을 했고, 또 이후에 이제 이제 중국에서도 5G를 채택을 한다면 이 5G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고, 이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요 기간이 제가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4G에서의 캐시카우가 나올 것이고, 5G에서는 어떤 라이징 스타 개념의 새로운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G 장비주들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그 이벤트로는 현대차의 정의선 지금 수석 부회장이죠. 수석 부회장이 아마 이제 여기 이제 그룹사의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이 현대차 이런 어떤 뉴스가 전해짐에 따라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모멘텀, 즉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종합 모빌리티,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현대차에 최근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인정. 현대차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주가를 지금 살펴보면 접점 대비해서 약 한 170%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지금 과연 지금 당장 내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현대차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냐 라는 것을 놓고 보신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 조금 신규 매수의 자리로는 좀 부담스럽다. 다만 기존의 현대차를 10만원 아래에서 사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거의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내고 계신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익이 있으니까 피라미딩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이런 어떤 뉴스 때문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바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매수를 노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 지금 현재 17만 9천 원 정도인데 16만 5천 원 언더에서 조금씩 잡아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식공무원님 이 종목 안 사지면 어떡해요? 네? 지금 저가 매수하려다가 안 사지면 어떡해요? 안 사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사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나 현금 들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주식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고점에 추격 매수를 했는데 이 주식이 급락했을 때의 어떤 괴로움, 내 깨진 센터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정가 이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종목이 그냥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나는 현금 들고 있잖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사지 않으면 이 종목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이게 이제 조바심의 시작이고요. 탐욕의 시작입니다.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돈을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은 주식, 좋은 가격에 샀을 때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샀을 때 돈을 벌어주는 거죠. 좋지 않은 주식도 내가 좋은 가격에 사면 돈을 벌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내가 좋지 않은 가격에 사게 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식공무원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우리나라 테슬라 관련해가지고도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LG화학이 분사를 통해서
화학 분야와 배터리 분야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LG화학이 이렇게 조금 단기간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전기차 코나에서의 폭발 사고 때문에 이게 이제 LG화학에서 납품한 배터리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깜짝 실적은 아니죠. 서프라이즈. 근데 이 서프라이즈가 깜짝인데 사실은 깜짝은 아니에요. LG화학의 어떤 실적은 모두 다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좋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숫자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어마어마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모멘텀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LG화학은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LG화학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기존 투자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좀 권해드리고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공무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에서 40만원대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역시 이제 2배의 수익을 거두시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제가 추천드린 가격에서 100% 오른 이 가격에 다시 한번 신규 매수를 하시라라는 말씀은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좋은 주식이지만 신규 매수를 들어갈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빅히트에 들어갔던 돈이 최근에 예전에 이제 카카오게임즈에 들어갔던 돈 중에 25%가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빅히트에 들어갔던 돈 역시 최근에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객위탁금이 증시자금이 약 47조 원 규모에서 이번 주에 제가 증시자금을 확인했더니 약 55조 원으로 약 8조 원 가량이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다른 어떤 전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변동성 없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시황, 종목 밸런스, 컨텐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꼭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주식공무원이 시황을 작성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띠링띠링 알람이 갑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